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덕쇠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진사 댁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는 비록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힘이 장사였고 특히나 남다른 물건을 지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진사는 부유한 지주로 본처인 김씨 부인과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젊은 시절 한미모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시들어가고 있었죠. 이 진사는 그런 김씨 부인에게 실증을 느끼고 젊고 아름다운 연하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연하는 꽃처럼 아름다운 자태와 요염한 몸짓으로 이 진사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지요. 마을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이 진사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젊은 첩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밤마다 베개싯을 적셨고 연하는 그런 김씨 부인을 은근히 무시하며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쇠는 여느 때처럼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낡은 쟁기 자루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덕쇠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바람에 바지춤이 터지면서 그의 우람한 물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씨 부인의 신복인 매월이었습니다. 매월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덕쇠의 물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잽싸게 김씨 부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마님, 글쎄 덕쇠 녀석의 물건이 글쎄 말도 못하게 큽디다. 꼭 송아지만 한 것이. 매월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매월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김씨 부인은 은밀하게 덕쇠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덕쇠가 헛간에서 짚을 나르고 있을 때 김씨 부인은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덕쇠야, 요즘 힘든 일은 없느냐? 덕쇠는 갑작스러운 마님의 질문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쟁기 자루가 부러져서.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내 너에게 새 쟁기를 마련해주마. 그리고 내 소원도 하나 들어주마. 김씨 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덕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원이라니요? 그래, 네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내 좋은 색시감을 구해주마. 어떠냐? 덕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자신에게 색시라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그는 김씨 부인의 제안에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헛간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덕쇠를 이용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덕쇠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덕쇠는 잔뜩 긴장한 채 김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김씨 부인은 얇은 비단 옷차림으로 덕쇠를 맞이했습니다. 덕쇠야, 이리 와서 앉아라. 김씨 부인은 덕쇠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 김씨 부인은 덕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덕쇠의 귓가에 닿자 그는 온몸이 굳는 듯했습니다. 선물이라니요? 쉿, 조용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김씨 부인은 덕쇠의 바지춤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그의 물건을 움켜쥐었습니다. 덕쇠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김씨 부인은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소문대로구나. 김씨 부인은 감탄하며 덕쇠의 물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덕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덕쇠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지만 김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쇠를 침상으로 밀어눕히고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걱정 마라, 덕쇠야. 이건 다 널 위한 일이다. 내 너에게 최고의 쾌락을 선사해주마. 김씨 부인은 덕쇠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쇠는 처음 느껴보는 쾌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씨 부인의 리드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김씨 부인의 방에서는 격렬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덕쇠의 물건을 통해 잊고 지냈던 욕망을 마음껏 분출했습니다. 그녀는 덕쇠를 통해 젊음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덕쇠를 보냈습니다. 덕쇠는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매월은 김씨 부인과 덕쇠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연화에게 몰래 알렸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매월의 끈질긴 설득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야? 그 늙은 여우가 덕쇠를? 맹세코 진실입니다. 마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연화는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화는 덕쇠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덕쇠야, 이리 와보아라. 연화는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덕쇠를 유혹했습니다. 덕쇠는 연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불렀다. 연화는 덕쇠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물이라니요? 쉿, 조용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연화는 덕쇠의 옷을 벗기고 그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쇠는 연화의 적극적인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덕쇠는 간신히 저항했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쇠를 침상으로 이끌고 격렬하게 몸을 섞었습니다. 연화는 김씨 부인보다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덕쇠를 탐했습니다. 그녀는 덕쇠의 물건을 통해 최고의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과 연화는 번갈아 가며 덕쇠를 차지했습니다. 두 여인은 덕쇠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덕쇠는 두 여인의 욕망을 채워주느라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덕쇠는 두 여인의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밤마다 번갈아 가며 이어지는 정사에 몸은 녹초가 되었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님들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죄책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마님들께 들키는 날에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덕쇠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매월은 덕쇠와 두 마님 사이의 비밀을 마을의 늙은 장님 점쟁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장님 점쟁이는 교활한 자로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덕쇠의 물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진사댁 머슴 덕쇠의 물건이 아주 영험하다더군. 그 물건을 만지면 아들을 낳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 점쟁이는 과장된 소문을 퍼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덕쇠는 졸지에 영험한 물건의 소유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소문은 이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진사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소문이 점점 더 커지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덕쇠를 불러 진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덕쇠야, 내 물건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덕쇠는 이 진사의 질문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어서 말해보거라. 숨길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 진사는 호통을 쳤고 덕쇠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마님들께서 덕쇠는 울먹이며 김씨 부인과 연화와의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이 진사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감히 내 집안을 더럽혀? 이 진사는 덕쇠를 당장 내쫓으려 했지만 김씨 부인과 연화가 뜯어말렸습니다. 두 여인은 덕쇠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감, 제발 용서해주세요. 덕쇠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저희 탓입니다. 김씨 부인과 연화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진사는 두 여인의 간청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덕쇠를 내쫓는 대신 엄격한 감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마. 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덕쇠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두 여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놀이개 신세로 전락했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덕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매며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덕쇠는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인적이 드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덕쇠는 동굴 안에 몸을 숨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진사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덕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김씨 부인과 연화는 펄펄 뛰었습니다. 덕쇠를 찾아라. 당장 찾아내. 두 여인은 하인들을 풀어서 덕쇠를 찾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덕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연하는 초조해졌습니다. 덕쇠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결국 이 진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감, 제발 덕쇠를 찾아주세요. 덕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진사는 두 여인의 애원에 마지못해 사람들을 풀어서 덕쇠를 찾게 했습니다. 며칠 후 수색대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덕쇠를 발견했습니다. 덕쇠는 초췌한 모습으로 동굴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색대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덕쇠는 애원했지만 수색대는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 이진사 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진사 댁에 도착한 덕쇠는 김씨 부인과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여인은 덕쇠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끌어안았습니다. 덕쇠야, 왜 도망갔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김씨 부인과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덕쇠를 원망했습니다. 덕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덕쇠야, 다시는 도망가지 마. 우리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두 여인은 덕쇠를 용서하고 그를 더욱 굳게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덕쇠는 우리 둘만의 것이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김씨 부인과 연하는 덕쇠를 번갈아 가며 차지했고 덕쇠는 두 여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노예와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덕쇠는 두 여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절망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연하는 덕쇠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했습니다. 두 여인은 덕쇠를 앞에 두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늙은 여우, 감히 내 덕쇠에게 손을 대? 젊은 것이 발랑 까져가지고 네가 덕쇠를 알아? 두 여인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덕쇠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두 여인의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부인과 연하는 덕쇠를 두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덕쇠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해야 해. 덕쇠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 여인의 싸움을 틈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멀리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덕쇠는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덕쇠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진사는 덕쇠를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었고 결국 덕쇠는 낯선 땅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덕쇠는 다시 이 진사 댁으로 끌려왔습니다. 김씨 부인과 연하는 덕쇠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끌어안았습니다. 덕쇠야,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마. 우리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두 여인은 덕쇠를 용서했지만 그를 더욱 굳게 묶어두었습니다. 덕쇠는 이제 완전히 두 여인의 놀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이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힘을 기르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쇠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진사가 큰 병에 걸려 눕게 된 것입니다. 김씨 부인과 연하는 이 진사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덕쇠는 잠시나마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덕쇠는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낯선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덕쇠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덕쇠는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조선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누구의 놀이개도 누구의 머슴도 아니다. 덕쇠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무기력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유로운 인간이었습니다. 배는 돛을 올리고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덕쇠는 갑판에 서서 멀어져가는 조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이 진사 댁에서는 덕쇠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씨 부인과 연하는 덕쇠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은 절망감에 빠져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덕쇠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뭐라고? 네가 먼저 덕쇠를 유혹했잖아. 늙은 여우 주제. 두 여인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이 진사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덕쇠의 탈출은 이 진사댁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두 여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진사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김씨 부인과 연하는 늙고 병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여인은 죽는 순간까지 덕쇠를 그리워했지만 덕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덕쇠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놀이개도 머슴도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덕쇠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억척스럽게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덕쇠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작은 오두막집을 마련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마음씨 착한 여인을 만나 혼인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덕쇠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덕쇠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고 감싸주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덕쇠는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넉살 좋은 성격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쇠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그를 듬직하고 믿음직한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쇠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 즉 이진사 댁에서의 끔찍했던 경험만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덕쇠는 우연히 고향 마을에서 온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덕쇠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덕쇠는 노인의 얼굴에서 낯익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진사 댁을 아십니까? 덕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며 덕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진사 댁이라니 자네는 누구신가? 저는 덕쇠라고 합니다. 덕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덕쇠의 이름을 듣고 한참 동안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쇠, 덕쇠라고? 정말 자네가 덕쇠인가?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매월입니다. 이진사 댁에서 일하던 매월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덕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월은 김씨 부인의 신복이었던 바로 그 계집종이었습니다. 매월, 정말 매월이 맞소? 덕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매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쇠야, 내가 바로 매월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월은 덕쇠에게 이진사 댁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진사는 덕쇠가 도망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었고 김씨 부인과 연하는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진사 댁은 완전히 몰락하여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덕쇠는 매월의 이야기를 듣고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친 후 이진사 댁에 닥친 불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매월, 미안하오. 나 때문에. 덕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매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덕쇠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네가 도망친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내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어. 매월은 덕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며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덕쇠와 매월은 함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진사 댁터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덕쇠는 밭을 갈고 매월은 밭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덕쇠와 매월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쇠와 매월은 오두막 앞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쇠는 매월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매월,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소. 매월은 덕쇠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덕쇠,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험난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덕쇠와 매월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덕쇠와 매월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덕쇠의 물건에 대한 소문은 전설처럼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문은 더 이상 공포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한 인간이 자유를 찾아 떠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